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팩트체크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만 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3월 셋째 주부터 이 감소세를 쭉 이어오던 주간 확진자 수가 15주 만인 지난주에 증가세로 들어섰는데요. 네.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주간 확진자 수가 59,844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549명으로 이전 주 대비 21.2%나 증가했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네. 1.05로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1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1 이하로 유지됐는데 1를 넘었다는 것은 이 확산세가 더 강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우세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BA5라고 읽더라고요. 네. 네, BA5. 이 BA5가 오미크론의 변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오미크론 하이 변이인데 네. 이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코로나19 변이를 알파, 베타, 감마 등 이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앞서 대유행했던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15번째 그리스 알파벳인 오미크론을 붙인 거고요. 이번 BA5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입니다. 오미크론의 후손이고 이제 BA 계통에서 5번째 하위 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네, 영국 보건청 자료에 따르면 BA5 전파 속도는 이전에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보다 35.1%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BA5는 기존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특성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이 백신이나 감염으로 얻은 중화 항체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3배나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파 속도도 빠르고 네. 또 항체를 감소시키는 능력도 강하고 네.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BA5 다른 나라에는 이미 좀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 지난 2일 기준 BA5 변이가 확진자의 53.6%를 차지하면서 우세종이 있다고 밝혔고요. 네. 이 독일과 이스라엘에서도 BA5 변이가 전체 확진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A5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에 24.1%를 차지했는데요. 이 2주 이내에 BA5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네, 방역당국은 현재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들은 이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된 기존의 면역력은 이 3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이런 면역력 약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차 백신 접종까지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네. 이미 저희가 지난 봄에 3차를 대부분 맞으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떨어질 만한 시기이다. 네. 네. 그래서 한번 걸려서 면역이 생겼다고 해도 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방역 당국과 국내 전문가들 모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재감염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이 면역이 빨리 좀 떨어지는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만성 질환자 등에서 재감염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파악하고 있는 재감염 현황은 지난 6월 16일 발표된 바 있는데요. 당시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68,177명, 0.379%라고 했는데 현재 예상대로 BA5가 우세종이 되고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기존의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은 이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다고 해서 다시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네.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창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는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이 검사소 찾기가 쉬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검사소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좀 꺾이면서 각 지자체들이 임시 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네. 서울시 경우에는 지난해 10일부터 운영한 직영검사소 8곳의 운영을 종료해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설 선별검사소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25곳뿐입니다. 네.
예, 여기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 대상자만 검사를 해줍니다. 이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의사소견에 따라서 PCR 검사가 필요한 의심 증상자,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가 PCR 검사 원할 경우 등이 해당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호크진단 클리닉 등의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BA.5 변이에 감염돼도 오미크론 때처럼 그럼 그냥 어떻게 집에서 재택치료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재택치료가 기본입니다. 확진 통보를 받으면 검사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 동안 격리해야 하고요. 물론 그 사이에도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의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곧바로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네, BA.5 변이 확산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개인 방역 다시 한번 단단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팩트체크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종자가 실종 당일 119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휴대전화 위치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에서 119에 신고하면 신고자 위치가 자동으로 추적되는 거 아니냐, 119에 신고해도 위치 추적 안 해줘서 위치를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런 게시물들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궁금했는데 이 온라인에 나온 경험담처럼 신고자가 위치를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한다 해도 내 위치를 알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고자 위치를 알리지 않더라도 위치를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르면 이 소방부 등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아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뭐냐면 위치의 정확도인데요. 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와 신고자의 실제 위치 사이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방송통신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여기에 보면 이 평균적인 오차가 기지국의 경우에 146.3m, GPS의 경우에는 53.8m, 와이파이는 56.1m였습니다. 보통 오차가 50m 이내면서 응답 시간이 30초 이내로 수신되는 위치 성공률을 따져보는데 이게 GPS가 86.5%, 와이파이가 86.6%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 전문가들은 실제 오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의 경우에 최대 2km까지 오차가 나기도 하고요. 실내나 지하에 있는 경우는 더욱 오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국은 오차가 2km면은 사실상 119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아니 될 말이고. 네. 또 하나 이 사용하는 기기 있잖아요. 휴대전화 네. 단말기에 따라서도 위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사용하는 단말기 종류에 따라서 위치정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어제 집에서 네. 저녁에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 단말기, 보통 안드로이드 계열과 아이폰 계열 단말기들이 있는데 네. 제가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다른 폰으로 확인해봤는데 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충 거리를 따져 보니까 적게는 50m에서 많게는 100m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한때 이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이 유행했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GPS를 튼다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그런 같은 이유입니다. 네. 또 제가 몇 주 전에 지방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호출 앱을 이용하면서 승차 위치를 현재 위치로 지정을 했는데 이 택시 기사님께서 한 블록 옆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왜 어디 있냐고 지금. 예, 이렇게 이처럼 기지국이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은 좀 높은 편인데 네. 그 정확률이 이 외곽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더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위치 정보가 제공이 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인지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신고자가 그러면 정확히 위치를 말해야겠네요. 네, 그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체크 어떤 거 해볼까요? 네, 여름이면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골칫거리죠. 모기. 이 생활용어 팩트체크로 모기 퇴치와 관련된 내용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초음파를 이용한 모기 퇴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하면 이 수많은 종류의 초음파를 이용한 전자모기 퇴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발산시켜서 모기를 쫓아낸다. 이런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선 미국 곤충학회에서 운영하는 경제 곤충학 저널에 실린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초음파 해충 퇴치기가 바퀴벌레나 모기 등 해충 퇴치 효과를 거의 못했다고 밝혔고요. 네. 여기 외에도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와 애리조나 대학교 등에서도 이제 초음파 해충 퇴치기 효능에 관련한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전부 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효과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2년에 이 초음파 또는 음파를 사용한 전자모기 퇴치제는 거짓이다. 초음파를 이용해 해충 전달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예, 국내 모기 전문가인 고신대 보건환경학과 이동규 석좌 교수도 모기는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으므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예, 최근 발표된 모기 관련 연구 논문에서도 이 초음파를 이용한 모기 퇴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초음파 전자 모기 퇴치기 효과 없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여름휴가 갈 때요. 아이들의 경우에 모기 물릴까봐 팔에 이렇게 모기 퇴치용 팔찌를 채우기도 하잖아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저도 채워봤는데 향은 굉장히 강렬했는데요. 네. 이 경우도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 모기 기피제라는 게 있는데 모기 기피제는 인체에 적용하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식약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심사해서 의약 외품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팔찌형으로 출시된 제품 중에서 모기 기피제로 허가된 의약 외품은 없습니다. 허가된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만약에 판매 사이트에서 모기 기피제로 표시하고 모기 팔찌를 팔고 있다면 이게 허위 과장 광고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종 온라인 마케팅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기 팔찌는 의약 외품이 아니고 그냥 공산품입니다. 품목은 방향제고요. 대부분 천연 유래에서 시트로넬라, 유칼립투스 등 천연 식물에서 유래된 향을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이런 향을 모기가 싫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모기 쫓는 식물이라고 해서 실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라고 해도 실제 전부를 커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가지나 야외에서 모기를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 노출된 피부에는 방향제가 아닌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를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인데요. 이게 최근에는 LED 조명을 이용한 모기 퇴치기도 있던데요. 네. 이 푸른 불빛이 나는 LED 등으로 모기를 유인해서 이게 잡거나 한다는 그런 원리인데 이 경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실제로 청색의 빛 파장력을 모기가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 축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모기 퇴치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모기 퇴치 제품을 구입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각종 인증을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여기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제조업체에서 판매 사이트나 이 판매 홍보 문구에 내세우는 인증이 실제로 이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와 관련된 그런 인증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많이 보이는 게 KC 마크, KC 인증이 있는데 이 KC 인증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제품 사용으로 인한 효과, 성능 이런 거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광고에서 보면은 이 KC 마크를 마치 제품의 성능을 국가에서 인증해 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도록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초음파 모기 퇴치기 또 모기 퇴치 팔찌 이런 거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LED 모기 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제품 구입 시 인증 여부를 좀 확인했으면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아무튼 모기 잘 퇴치하셔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